요 책자 보십니다. 이 책자 보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종훈이라고 하고 저희 1,500명 조합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정부 관계자님, 그 이후에 코디네이터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다 모여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님들께 더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처음에 공사비 변경 현황,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건설 현황, 건설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역서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 전체 총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기준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스탠다드, 뭔가 기준을 확립해야 숫자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래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 지역이 전체 면적이 17%입니다. 이 부분은 뒤 내용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용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석 자료들에 보면은 대부분 다 타 프로젝트, 유사 프로젝트 적용해서 산출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맞지가 않거든요. 내 현장,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맞춰야지 그 다른 데를 적용해서 그대로 산출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맞지도 않습니다. 동일하게 10년 평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가 없는 자료는 제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공사비 변경 현황을 간략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31일 날 취득 계약을 했고 평당 510만 원으로 계약을 했죠. 그 이후에 3년 만에 거의 1차 변경, 약정의 체결, 기약정 체결하고 법규, 물가 변동을 반영한 금액이 평당 6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검증원에 들어가려고 자료를 불과 일주일 전에 받은 자료가 전체 평당 889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사비는 최초 7,200에서 약 7,220, 거의 99.3%, 거의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단순한 공사비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평당 공사비로 보는 게 제가 맞기 때문에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늘어난 거는 74%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금융이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금액을 주셨는데 전체 1,020억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PF 지연이자인데요. 이거는 사업성 경비,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주비, 그리고 감리비, 설계비,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게 사업성 경비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공사성 성격, 분양 대금을 받는 그런 공사성 성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PF 지연이자의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공사에서 주신 금액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4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저희 도국대학교 42조 1항이면은 실제적으로 선투입비, 실제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23년 4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24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2월까지 쓴 금액을 그대로 해서 이자 비용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미래의 것을 추정해서 넣은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대학 조항에는 실제적으로 투입 항목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래 것을 반영을 했다. 실제 저희가 조합에서 운영비를 실제 대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30억이든 40억이든 월별. 근데 실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일어난 이후에 준공 정산할 때 그거를 정확히 반영해서 이자 산정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천억 미만은 이자를 발생 안 하는 걸로 도급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급 계약 제14조 1항 3항 이 부분은
2천억 미만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기간 명시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자를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실제로 23년 3월 이후부터 전체 이자를 다 발생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실대여금이 2천억 이상이 되려면 현재 현금 흐름 또 계획에 의해서 보면 24년 6월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준공 정산할 때 다 실제 비용 발생한 걸로 이자를 줘야 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이자 계산할 때 이 모수가 2,6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저희 조합에서는 2,407억 원인데 이 금액의 차이는 약 200억 정도 나는 거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자 계산할 때 이 모수가 2,407억 원이 맞냐, 그걸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때 2,400억일지 2,300억일지 또는 3,000억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계약 조건으로 해야 되되,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괄 최저가 타결을 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한다 하면은 저는 제가 돌린 걸로 보면 129억 원입니다. 그래서 최초 418억 대비 약 289억 원이 가동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일반 분양 지연이자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사업성 경계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42조 1항에 의해서 선투입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602억을 계산해서 시공사에서 줬는데 실제 선투입비는 어느 회사나 영업비밀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결국은 선투입비라는 것은 저는 공정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률과 선투입비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공정률 100% 저희가 이자 계산해서 주게 되면은 실제 투입본보다 이자를 더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왜? 매출 이익에 대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정률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정률로 가도 시공사 측에서는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도 실제 발생한 대로 이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미리 끌어라 해서 602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현재 최저 일괄 타결하기 위한 공사비를 간다면 제가 돌리는 건 43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이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자에 첨부물로 된 제가 다 계산한 게 내용이 있으니까 향후에 시간 됐을 때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현장 추가 비용입니다. 공기현장 추가 비용에 앞서서 먼저 공기지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준 게 9.3개월, 약 279일입니다. 반면에 제가 각 지연 사건별로 분석했을 때는 전체 65일이 지연된 걸로 저는 분석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는 48일, 그리고 출입구 개설로 인한 제한은 지연 13일인데 이건 시공사 의견 100% 받아들인 거고요. 화물연대 실제 지연 4일 100% 반영한 겁니다. 다만 흑마이 공사하고 폐기물 이 두 가지 항목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었으며 자료 제출을 하시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과거에 몇 번 발생 정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거다, 이런 미래 예상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완전히 제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디네이터 미팅 아닌가요? 맞아요. 전혀 안 3시 반에 시작하기로 안 했나요? 3시. 문자 보냈잖아요. 누구십니까? 저한테 문자 안 했는데요. 문자 안 하세요? 3시라고 3시 반에 어떤 얘기 들었는데 문자를 안 보내시면 저한테 문자 네. 보내셨어야지. 지금 브리핑 중이니까요. 잠시만. 아니요, 조금 중요한 얘기 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조합원님들이 부탁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3시 반이라고 했으면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연락도 일부러 안 하고 그냥 3시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말씀 예. 어제 어제 저한테 연락 안 했잖아요. 문자. 아무도 저한테 연락 안 했는데. 네? 저한테 연락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 안 주셨죠. 안 드세요? 그래 안 주셨죠. 저쪽에 앉으시죠. 자,
잠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 조합원이시거든요. 건축 전문가이신데 잠시 연락이 조금 미스매치돼요. 전체 일괄로 문자 보냈는데 뭐 이렇게 아마 한 분이 누락된다고 전부 다 너무 많아서 했는데 누락됐나 봐요. 예. 이어서 3시 반에서 3시 한다 했는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공기 현장 추가 비용 산정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일이죠. 65일로 공기 현장을 계산했고 시공사에서 준 전체 월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2개월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원도급사는 약 35억, 그리고 하도급은 25.8억이라는 3.4억으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유는 공기현장 기간에 탑박이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골조 기계 전기 통신은 공사도 안 들어갔고 발주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현장 비용이 발생할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발생한 180억 대비 제가 분담금은 38.4억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공사 중지 지연 손해금입니다. 공사 중지 지연 손해금은 전체적으로 발굴 지역 위에는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 부풀어 보시면은 이게 전체 우리 진주 실적인데 2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로 중단됐으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로가 떠야 이 부분이 이 금액이 113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 문화재 지역망 위에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지역 17%만 반영을 하면 지연 손해금은 19.3억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 금리를 통해서 지연됐다 해서 금리 이자를 반영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 손해 비용을 줘야 되는데 금리로 계산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 비용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문화재 지역만 해서 제가 19.3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물가변동 추가 공사비입니다. 물가변동 추가 공사비인데 이 부분은 역시 문화재 발굴 지역 유의는 제외하고 저희 문화재 발굴 지역 17%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 도급계약 조건에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건설 지수가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적용한 거는 건설 지수를 적용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거의 조정률이 6% 중반대 정도 되고요. 소비자 계약 조건에 의한 소비자 물가지수 도급계약 8조 2항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로 적용을 하게 되면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626억 59.9억이 된 이유는 크게 첫 번째는 문화재 발굴 지역만 해야 된다 17%,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물가지수 적용하는 소비자냐 건설 지수냐 이거에 따라서 가밀이 됨에 따라서 59.9억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발굴 지역에서 공기 지연을 산정을 제가 해봤는데요. 실제 105동이 CP, 즉 크리티컬 패스로 보여지긴 합니다.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인해서 늦어졌고, 5층 기준으로 출근해 보면은 2004년 3월 18일에 공사를 골조로 지금 5층을 완료를 했는데, 동일 날짜로 쭉 보면은 111동의 경우에는 거의 이것도 32층짜리죠. 가장 늦은 걸로 보면은 이것도 21년, 24년 1월 19일이고, 늦은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CP를 본다고 하면은 약 2달 정도 여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수가 3월 18일에서 1월 29일까지 하면은 48일 정도가 실제적으로 문화재로 의한 공기 지연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이 부분이 공사 지연 이런 걸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연일수를 실제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자면 세부 공정표와 크리티컬 패스를 통해서 어디 부분에서 지연되고 며칠이 지연된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사항으로 공기 지연 일수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가변동 완료일 이후에 2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725.7억을 시공사에서 산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건설 지수로 했다. 그리고 24년 1년, 25년 근 1년 동안을 건설 지수로 과거 10년 평균으로 해서 매월 0.275%를 반영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2년 6월 이후부터 이게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8일간 공사 중단 기간에 저희가 이미 물가 변동에 대해서 59.9억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달 정도가 지연됐다. 그래서 매월 모든 자재나 레미콘, 철근, 주요 자재, 시멘트 모든 재료비에 대해서 매월 0.275%씩 꾸준히 늘려서 11월 달까지 그 금액이 오르냐? 전혀 아니다는 말씀이죠. 착공을 하면서 단가 계약을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톤당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어떻게 2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해서 매월 준공 때까지 0.275%를 계속 증가해서 이게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영원으로 제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공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강화 추가 공사비 이거 언급하셨는데요. 이건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공사 원가 계산서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162억이 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알아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지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저희 조합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일체 말이 안 된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43.8억이 영원히 되었고요. 그리고 공기 현장에 따른 주유수당 및 공유수당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유수당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근무하면은 하루에 주유수당을 그런 주는 금액인데요. 시공사에서는 지금 9.3개월로 연장 기간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은 거의 26년 3월까지 가야 이 준공이 된다는 건데요.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해서 모든 금액을 9.3개월, 곧 279억으로 시공사에서는 자료를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려도 65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면은 약 주유수당은 15.8억, 공유수당은 1.8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한번 살펴볼 것이 평균 투입인원이 시공사에서는 약 832명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630명으로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을 시공사에서 적용한 832명에 대한 것은 타 유사 사례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이 숫자를 넣은 건데 제가 이 630명은 저희 이번 부동산 검증원에 들어가 있는 직접 농후비를 토대로 금액을 계산을 해서 889지만 810으로 제가 변환을 해서 직접 농후비의 비율로 해서 뽑은 인원이 630명이고요. 그걸로 해서 65일이니까 7일의 하루, 9일 발생해서 이게 15.8억이 나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적으로 810만 원이 아니고 그 이하로 가거나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주유수당에 대해서는 발생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된 기간 안에 발생되는 게 공휴일에서는 개천절 하루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반영해서 1.8억원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시공사의 공기 현장 전환 일수는 토탈 9.3개월로 하였습니다. 모든 공기 지연 일수를 일자별로 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더해가지고 9.3개월 279일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재부터 해서 공기 현장 지연 일수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 거고 이 분석이 실제적으로 왔다고 하면은 저희 준공은 26년 3월에 돼야 정확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공정률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9.3개월로 모든 거를 다 공기 간접비나 이런 것들 반영했다는 것은 아주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걸로 보면 65일로 보면은 약 25년 8월 30일인데 이 부분이 실제 가능하냐 아니냐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할 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05등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면은 계획상 올해 12월 말에 전체 슬라브까지 뚜껑을 닫는다 하면은 그 이후에 8개월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상 여건이나 여건 이런 거를 좀 무시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건설 환경하고 금융은 별도로 빠져 있는데 지금 건설 환경 전체 1,800억에 대해서 실제 앞에 살펴본까지 쭉 더하면은 135억 정도 제가 반영이 돼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 135억이라는 것도 단순히 2개월 정도의 공기 연장만 됐다 보면은 우리 국내 공사 또는 발주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걸로 보면은 그 연장 2개월에 되는 걸로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역서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역서에 대해서는 결국 부동산 검증원에서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1조 887억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체 내역서에서 간접비 27%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이외에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금액들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비용 1,020억 플러스 환경 1,800억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내역서 이외의 항목으로 간접비 밑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순수 내역서에 대한 원가 분석을 가기 때문에 그걸로 자료를 편성을 했으며 저희가 510만 원대 첫 해 최초에 6,9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038억이 증가를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080 그러니까 최초가 510만 원이 6,915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저희가 증가했잖아요. 그 금액이 510만 원 하면 1,038억입니다. 그 위에 이 금액에서 차입은 2,934억 원은 재경비가 들어갔고 또 ES도 들어갔고 뭐 마감재도 들어갔고 기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타 약정한 금액 또는 1차에 변경한 금액 이것들이 다 포함되고 나머지들을 살펴보니까 약 342억 정도는 이 내역서 안에 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이 되었고요. 내역서는 이걸로 간단하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 공사비 집계입니다. 총 공사비 집계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면 약 평당 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지금 부동산 검증원에 제출한 889만 원은 굉장히 괴리가 큰데 약 한 17% 이상 차이가 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이 분석은 지금 시공단에서 온 자료들은 그 용역사에서 아마 용역을 받고 그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 그 건설 뭐 경제 전략연구소인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용역에서 받은 자료가 이제 이건데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 그 전략연구소에 제가 정말 컨설팅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자료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부풀려 있는 반면에 모든 자료들이 미래의 것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반영을 했고 또는 유리한 방향으로 도급계약 조건에 있는데 그것도 준수하지 않고 또는 도급에서 해야 되는 착공 전에 분명히 반영한 물가 변동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는데 모든 자료는 유리한 건설 지수를 사용했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보고서를 저는 보고 분석하면서 가히 충격적으로 좀 느껴져 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최근에
거의 일주일 전도 안 돼서 받은 자료고요. 그 몇 날 며칠 다 보고 분석을 해서 한 내용인데, 제가 책자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약간의 보급 계약 조건이나 또는 그런 다른 내용들, 산출 근거들은 일부 그쪽에 반영을 해놨으니까 한번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실 진주 조합원 1,500명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 비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 금액이 되는지, 과연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인 공사비 인상을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정말로 초심의 입찰 수주 당시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좀 닦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제가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오늘처럼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B2B 기업 대 기업도 아니고 기업 대 개인 간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시공사에서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참석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 제발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코디네이터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해서 중재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왜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두드려 맞고 시공사에 또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이러다 우리 조합원들 다 죽어나갑니다.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는 걸 한번 더불어 말씀드리고, 제가 제 일뿐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던 누나, 형님,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 하나하나 소중하니까 새로 지은 집에 하나도 낙오 없이 전부 다 입주하기를 정말로 희망하면서 이 PT는 프레젠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대표로 발표한 전종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